지금 2차전지 업계에서 웬만큼 실적 나고 중요한 소재로 쓰이는 그런 똘똘한 업체들 골라서 투자하면 향후 3년 안에 평균 3배 수익 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걱정 없이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괜히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네. 지금 2020 주가 조정 많이 받았고 2025년 빅뱅 폭발 앞두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조정 구간에 지금이 참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단 네, 말이죠. 너무 좋은 기회죠. 네, 그럼 지금이 좋은 기회다라면 뭐 지금부터인지 아니면 조금 이제 좀 더 기다렸다가 담아야 한다는 건지랑 그 다음에는 지금 어쨌든 조정받은 종목들이 꽤 있긴 하잖아요. 네. 좀 어떤 것들을 위주로 지금은 충분히 조정받았다고 생각되는 개별 종목들은 네. 그냥 담으시면 되죠. 네. 예. 근데 담으실 때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해서 예, 여러 차례 나눠서 담으시면 되고요. 이미 뭐 현금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그 포트 안에서 보셔서 이게 이제 뭐 주식 갈아타기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제가 이제 포트 단위로 투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포트 안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주가 조정기에는 그 각 종목별로 가격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가격 대비해서 지금 그러니까 낙폭이 큰데 예를 들어서 매력이나 그 회사의 가치가 여전히 큰 기업이라면 그런 기업들 위주로 예를 들어서 그 매력도가 떨어지는 기업을 일시적으로 팔고 바로 이어서 기다리지 말고 예, 바로 이어서 이제 갈아타는 식으로 즉 이제 보통은 현금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개념인데 현금이 떨어졌을 때는 상대적으로 예, 그 포트 안에서 예를 들어 금, 은, 뭐 동이 있다 그러면 동을 팔아서 금을 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 갈아타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보시고 그것까지도 다 했다 그러면 전부 하시면 됩니다. 네, 전부 하시면 그리고 적어도 지금 사시면 제가 볼 때 지금 가격에서 웬만한 소재주들 똘똘한 거 뭐 그다음에 증권가나 이런 데서 이제 또는 테마주에 얽혀서 뻥튀기 돼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면 지금 2차전지 업계에서 웬만큼 실적 나고 중요한 소재로 쓰이는 그런 업체들, 그 중에 똘똘한 업체들 골라서 투자하면 저는 기본으로 향후 3년 안에 평균 3배 수익 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탐방 다녀본 결과로는 4, 5배 뭐 올라가고 뭐 경우에 따라서 7, 8배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종종 눈에 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걱정 없이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괜히 잔머리 굴리지 말고 향후 3년간은 그냥 2차 전지에 굉장히 높은 비중을 실어서 예, 투자하시면 된다. 그리고 투자하실 때 괜히 뭐 가능하면 물론 이제 너무 오버슈팅이다 싶을 때 예를 들면 뭐 지나고 나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때 제가 뭐 여행 중이라 뭐 이야기할 틈도 없었습니다만 그 7월 하순처럼 그렇게 너무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조금 약간 이제 수익 실현을 해두시고 그 한 20-30% 정도 그다음에 그 자금 가지고 나중에 조정받을 때 지금처럼 그럴 때 현금 활용해서 더 담아두시고 하는 식으로 3년을 가시면 몇 배씩은 다 법니다. 자꾸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맨날 단타 매매, 테마 추종 매매 또는 수익 매매 무슨 그리고 기관이 주도하는 그런 모멘텀 플레이 이런 거 따라가느라고 샀다 팔았다 자꾸 하고 이 섹터 저 섹터 넘나들어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향후 3년 동안은 2차전지 섹터에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특히 요즘 같은 지금 같은 구간에서 비중 실어서 투자해 주시면 3배씩은 다 봅니다, 3배.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 뭐 그렇게 어렵게 막 차트 보고 무슨 온갖 매크로 흐름 다 살펴가면서 투자하려고 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셀도 있고 뭐 소재도 있고 부품 장비도 있는데 좀 어디에 좀 더 힘을 실어야 되나요? 뭐 셀도 뭐 많이 좋아질 거고요. 예를 들면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 3분기 실적 나온 거 보니까 그 미국 첨단 제조 세액공제라고 하죠. AMPC 혜택을 받아서 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폭이 이제 계속 커질 거고 특히 그게 이제 25년, 26년 정도 가면 엄청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LG엔솔 같은 경우는 그 25년 정도 가면 지금 영업이익보다 한 3배 정도 많을 걸로 추정을 했는데 어제 3분기 실적에 AMPC 반영된 거 보니까 한 4배까지 가능하겠더라고요. 매출은 최소 2배에서 2.5배 정도 나올 거고 그러면 저 배터리 셀 업체가 그 정도 성장한다고 할 때 그 밑에 훨씬 실적 규모나 시총이 작은 소재나 이런 업체들은 얼마나 성장을 할까요? 네. 최근에 제가 갔다 온 뭐 데들 중에는 실적 기준입니다. 네. 그 실적 기준으로 그냥 관련 매출이 지금 1,000억, 2,000억 나오고 있는데
한 2, 3년 지나면은 이게 뭐 1조 5천억, 2조 원씩 나올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많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시죠? 네네. 아니, 그 2, 3년 만에 예. 매출이 뭐. 아니, 그러니까 그 빅뱅 폭발을 왜 빅뱅 폭발이라고 하겠어요. 예. 제가 어제도 그 반도체 장비업체 한 군데,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업체 한 군데 갔다 왔거든요. 네. 그 제가 뭐 다른 섹터는 관심이 없고 뭐 안 가봐서 제가 2차전지 강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 군데를 다 가봐도 아니 2차전지 가면은 막 기본적으로 상승폭이 막 실적으로만 따지면 뭐 5배, 10배 이런 업체들도 있고 몇 년 안에 다들 막 엄청 업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 웬만큼 뭘 한다는 업체들 중에는 향후 몇 년 동안 예, 실적이 몇 배씩 늘어난다는 계획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거든요. 그게 단순히 계획이 아니라 뭐 거기서로부터 이제 받을 뭐 주문 물량, 뭐 계약 물량, 캐파 물량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거의 확정된 미래에 가깝죠. 예. 그런데 다른 뭐 섹터 가보면 뭐 활발하게 성장한다고 그래도 한 해에 50% 성장한다 그러면 많이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2차전지는 지금 향후 3년 동안에 예, 막 실적이 뭐 5배, 10배 성장하는 업체들도 나온다니까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주가가 일부 또는 뭐 지금도 꽤 반영돼 있는 업체들도 있죠. 그러나 찾아보면 실제로는 그 반영이 안 돼 있고 최근에도 뭐 조정 받은 2차전지 업체들 되게 많아요. 아, 대리 불러야 하는데 번호가 뭐더라? 하나만 기억하세요. 1522 대리운전. 아, 맞다. 내일 아버지 병원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병원 에스코트 서비스도 1522 대리운전. 아, 급히 지방에 강연 가야 할 일 생겼는데 직접 운전하면 너무 피곤해서 이럴 때도 대리운전 가능하려나? 지방 출장 대리운전 서비스도 1522 대리운전. 직접 전화하는 방법 외에 간편하게 앱으로도 가능하니까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1522를 검색해보세요. 매해 이용 시 5% 포인트 적립 혜택과 2번 이용 시 스타벅스 쿠폰, 20번 이용 시 교촌치킨 세트 쿠폰까지 1522 꼭 기억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에코프로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약간 뭐 이제 배터리 아시 때문에 저 에코프로가 2차전지 섹터에서도 이제 주도주, 대장주 비슷하게 이제 좀 돼버린 측면이 있는데, 에코프로만이 저 소재 업체이고, 에코프로만 2차전지의 뭐 그 주요 업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에코프로가 물론 이제 중요한 업체 중에 하나죠. 그래서 되게 그 한국에서 2차전지 소재 업체로서 되게 모범적으로 비즈니스를 잘 확장해가고 있고, 또 수직 통합 체계를 구축한 업체로서 굉장히 뛰어난 업체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되게 그런 업체가 잘 되도록 응원해줘야 되긴 하는데,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에코프로 BM이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그래도 5배, 여기서 다시 5배 더 오른다. 이렇게 상상하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시장에 충분한 관심을 못 받거나 아니면 그동안 시장에서 되게 이제 조정을 많이 받은 2차전지 업체들 중에서도 올해 들어와서 계속 오르기만 한 게 아니라 떨어진 업체도 많아요. 주가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주가가 계속 이제 뭐 계속 바닥권에서 끼고 있거나 이런 업체들 많거든요. 그런 업체들 중에 실적이 몇 배 성장하면서 주가가 뭐 3배, 4배, 5배 가는 업체들은 많고, 그 중에 일부 업체들은 제가 대략 계산해보면 7, 8배씩 가겠더라고요. 그런 업체도 몇 군데 발굴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한 최소 한 서너 배 이상 오를 업체들은 10숟가락으로도 다 못 꼽아요. 향후 3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뭐 개별 종목 다 언급은 안 하겠지만 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시총이 큰 회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아니죠 그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그냥 그런 업체 말고 에코프로 BM만 따져보자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그 장중에는 50몇만 원 찍은 날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 20몇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오늘 뭐 지금 장 상황을 제가 모르겠지만 대략 한 23, 4만 원 정도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얘가 제가 볼 때는 한 3년 정도 지나면 75만 원 정도는 갈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 BM만 그냥 투자하셔도 돼요.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러시면 되고. 지금 24만 6천 원이네. 그러니까요. 네. 그냥 에코프로 BM 같은 회사만 투자해도 제가 볼 때는 70만 원은 넘어요. 3년 후에는. 그래야 정상이고. 근데 뭐 조금 더 예를 들면 코스모신 소재
이런 업체도 제가 볼 때는 코스모 신소재 같은 업체는 이제 저희가 소개했지만 이미 뭐 시총이 뭐 4, 5조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언급해도 크게 뭐 이제 시장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 아직 별로 안 알려져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유상증자 진행 중인데 이게 대략 마무리되고 나면 뭐 글로벌 배터리 업체 한 군데랑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 보통 합작법인은 이게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 BM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캐파가 되게 커져야 되거든요. 안 그러고 합작법인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10만 톤 단위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뭐 내년 말까지 이제 구축 예정인 게 이제 10만 톤인데 그거 더블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삼성 SDI하고 SK온도 내년 중에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거든요. 그 다음에 그 완성차 업체의 내재화 물량에 아마 배터리 공급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 외에 뭐 전구체라든지 뭐 리튬 니켈 강사 사업 이런 것들도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저희 연구소가 소개할 때 2만 천 원대에 소개해서 이게 20몇만 원 갔다가 지금 한 16만 원대 정도에서 이제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지금 뭐 한 4조 5천억 정도 시총인데, 예를 들어서 27년 정도로 잡자고요. 조금 넉넉하게 잡을게요. 그러면 25만 톤 캡하면 그때 양재 리튬 가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때는 리튬 가격이 상당히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그 만 톤당 5천억 원만 잡을게요. 양극할 물질 LG화학에 올 봄에 공급한 게 6천억대에서 공급하긴 했는데, 그냥 하여튼 5천억대로 잡아서 그러면 계산을 하면 12조 5천억이 나오거든요. 12조 5천억에 그 영업이익률 8%만 잡으면 대략 1조 가까이 돼요. 1조의 영업이익 멀티플 주면 20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총보다, 지금 시총이 5조가 안 되니까 4배 반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되죠. 주가가. 네,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이런 산업이에요. 근데 제가 코스모 신소재의 수익률이 굉장히 뛰어난 거냐? 제가 생각할 때 평범해요. 평범한 수준이고, 그보다 지금 안 알려져 있는 그 조정 많이 받은 소재주들 중에는 제가 볼 때 5배 이상 오를 종목들도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셔야 된다니까요. 공부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보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존의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양극재 말고도 전해액, 뭐 분리막, 또 음극재, 동박, 알박 이런 쪽으로, 또는 그 관련해서 뭐 원통형 배터리 관련한 그런 이렇게 뭐 소재라든지 등등 이런 그 소재 업체들을 다 한번 다시 훑어보셔야 됩니다. 훑어보셔서, 그게 조정 많이 받았고, 근데 그 업체들 가운데 향후에 소재 공급 증가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업체, 이런 업체들에 잘 가려서 투자하시면 지금 투자하기 정말 좋은 구간이에요. 네. 엄청 쉽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기업 몇 개 골라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사이에 굴곡은 있겠지만, 네. 3년 후에 평균 제가 볼 때 3배 이상 오른다니까요, 다. 제가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네. 제가 탐방을 진짜 곳곳에 다녀보잖아요. 네. 그 다녀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정 구간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bliss in disguise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된 축복인 거죠. 사실은 되게 이제 조정 오면 사람들 뭐 마음 불편하고 힘들어 한다는 분들 많은데, 지금 조정 구간은 엄청 즐기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도 조정 구간은 싸게 사서 주가가 오를 때, 그러니까 수익 낼 준비를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야기부터 좀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조정 온다 그러면 되게 힘들어하고 뭐 불편해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투자를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한다고 그러면 조정은 사실은 또 한편 조정 그대로 즐기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조정기 때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 낸다는 게 뭐예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거잖아요. 그럼 조정기 때 조정이라고 하는 싸게 사는 구간이 없으면 어떻게 비싸게 팔아요? 예, 맨날 비싸기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조정기는 되게 좋은 구간이고, 더구나 이게 뭐 2차전지 섹터 같은 게 뭐 경기 순환주도 아니고 구조적 성장 섹터인데, 예, 여기에서 특히 빅뱅 폭발 25년, 26년 빅뱅 폭발을 앞두고 소재와 장비의 어떤 뭐 수주, 그다음에 각종 계약이 잇따라 나올 수 있는 지금 구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예, 조정이 왔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게. 네, 막 담으셔야 된다니까요. 현금 여력이 있다고 그러면. 네. 그럼 소장님은 이번 조정 구간에서 더 사셨나요? 최대한 샀죠. 최대한 샀는데,
제가 예전 같으면 이게 뭐 시장의 주목도 높지 않고 또 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편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수익 실현을 하고 뭐 그래서 오버슈팅 할 때는 수익 실현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조정 구간에 사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 7월 달에 주고 오버슈팅인 것 같아. 여행 가서도 제가 여행 갈 때 징크스가 있어요. 제가 여행만 가면 떨어져요? 주가가 떨어져요. 근데 이제 저 오버슈팅인 것 같아서 좀 수익 실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수익 실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괜히 오해받을까 봐. 그래서 이제 좀 뭐 그동안 좀 소개 안 했거나 또는 소개를 한 지 오래돼서 그 뭐 오해받지 않을 수 있는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일정하게 이제 현금 좀 확보해 놨다가 최근에 이제 있는 힘껏 하여튼 뭐 주스 담았죠. 주스 담고 사실은 제가 빚을 거의 안 쓰는데 이번 구간은 사실 빚을 약간 썼어요. 왜냐면 진짜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탐방 가본데 이렇게 매력적인 구간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매력적인 종목들을 놔두고 그냥 막 뻔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거기다가 주가도 너무 착하게 잘 조정받아 있는데. 많이 샀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여행 갔다 오고 나서 한 달 반쯤 전에는, 그 정도쯤에는 제가 저희 이제 선대인 TV 라이브 방송할 때 3분기에 소재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은 장비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을 것 같으니 상대적으로 장비주 쪽 비중을 일시적으로 좀 늘려놔라 이렇게 이제 조금 조언을 했었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소재주들이 더 가파르게 떨어지긴 했지만 장비주들도 이제 어느 정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덜 떨어졌어요. 장비주들은. 그런데 이제 지금 국면에서는 장비는 그동안 이렇게 발주가 사실 조금 지연됐고, 근데 소재도 이제 곧 계약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소재와 장비가 같이 계약이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장 사두기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임박한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고 소재가 이미 조정을 많이 떨어졌다는 건 조정을 많이 받은 구간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지금 국면에서는 굳이 담다면 소재 쪽을 더 훨씬 큰 비중을 실어서 담는 게 좋겠다. 물론 장비도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장비들도 모멘텀이 있는데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우선순위 측면에서 소재가 같은 값이면 소재의 모멘텀들이 클 수 있고 소재 업체들의 어쩐 실적이나 주가 업사이드가 장비 업체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향후 3년을 보면 지금 구간에서는 소재의 좀 더가 아니라 소재의 비중을 좀 더 확실히 실어서 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죠.